68일 돌직구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신당 명칭에 안철수는 없다.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냈어요. 안철수 신당 당명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선관위. 요즘 선관위가 이른바 유권 해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유권 해석이죠. 일단 불허 안 된다. 당 이름이 안철수 신당. 그게 뭐냐? 비민주적이다.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 안철수와 실제 후보자를 오인 혼동케 할 수도 있다. 라고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 측은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관위가 2008년 친박연대 허용을 결정한 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한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예. 안철수 신당 제목에 대해서, 당 이름에 대해서 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친박연대에 대해서 한번 허용했었잖아요, 선관위가. 예. 친박연대는 되고 안철수 신당은 안 되는 이유 하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친안연대로 하면 되죠. 친안연대로 하면 된다. 근혜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많은 박씨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박이라는 한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정도 부분은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친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후보자 이름하고 헷갈리지는 않아요. 본인은 아니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당법의 기본 정신 자체가 매우 민주적일 것, 자발적일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아래에서 본인이 혼자 말하자면 그냥 개인 신당으로 지금도 사실은 왜 그러면 현재 뭐 대한애국당이나 이런 것도 왜 박근혜 당이라는 이름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안철수라고 하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하고에 맞지 않아요. 제가 봐도. 예. 자기 이름을 놓고 장사를 하는. 그럼 뭐 김정은 신당, 김정일 신당이잖아요. 사실은 북조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조금 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면 정말 뭐 프랑스적으로 앙마르슈 같으면 말하자면 안전진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은 조금 모디파이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제 우리 어떤 민주사회에 있어서 정당의 본질과 목적에 반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그래서 왜 저런 당명을 쓰지? 그건 굉장히 안철수 혼자만 있는 당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비례 한국당도 마찬가지죠. 비례자를 넣어서 한국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직선거법의 연동비례대표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는 맞다고 봐요. 그 저도 수없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선관위의 저런 해석은 맞지 않다고 봐요. 선관위의 이 해석은 맞지 않다? 예, 왜냐하면 예. 정당의 이름에는 어떤 정체성이랄지 추구하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면 안철수가 뭐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 관념, 이념 이런 것들이 수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새로 보수당. 그럼 이게 보수당이구나. 정체성이 보수당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의하면 내가 볼 때는 어떤 이름이든지 이건 허용을 하고 예. 단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한지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자, 비례 한국당 있어요.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그런 당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반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건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만을 뽑기 위해서 꼼수를 만든 거야. 그래서 투표를 안 해요. 그러면 사라지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관위에서 뭐 감내라 배나라 하면서 이걸 갖다 막는 것 자체는 이건 선관위 월권입니다. 예. 좀 도가 지나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당 설립하든지 그건 허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예. 비례한국당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가정으로 김관삼 변호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부분인데 선관위가 이 미래한국당과 관련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 지금 여러 정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미래한국당을 겨냥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 선관위 미래한국당 뜬 다음 날인 어제
당 지도부 판단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현재 지역구 후보는 전략공천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당 지도부가 누구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선관위가 의견을 낸 거예요. 야당 관계자, 선관위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사실상 정권 총선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당 공천위, 공천심사위도 있을 것이고 당 지도부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뭐 조율해서 정하지만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낸 것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어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 47조 2항에 네.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선관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선거법이 우리가 바뀌었다. 예, 첫 큰 흐름으로 보면 옛날에 당 총재가 소위 동공천으로 비례대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대 때 아예 비례대표를 한 번밖에 못하도록 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몇 번을 다 준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어떤 뭐 충분히 그러니까 당내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그 선관위 입장에서는 개정된 선거법, 말하는 공직선거법을 규정을 들이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